여러분,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이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인간 관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깊은 통찰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볼 그 한마디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지혜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할 겁니다. 가족들이 무시할 때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방법. 가족들이 나이 든 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앞에서 존재감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분은 화를 내거나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계시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족을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먼저 내가 틀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반박이나 변명 대신 겸손함을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라고 이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고마워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한순간에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자비로 갚으면 모든 저기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무시로 갚으면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라며 새로 관점을 제시하세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 안듯이 부드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물은 바위보다 약해 보이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은 물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시하려던 마음 대신 설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배운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가족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침묵을 지키고 나서 천천히 말문을 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시 침묵하세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죠. 6번째는 나는 괜찮다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무시당해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으세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7번째 방법은 함께 해결해보자는 협력적 접근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가족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끝에는 항상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녹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가족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드럽고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나는 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같은 말들을 용기 내어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가족이라도 이 말하면 즉시 거리를 두어라.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독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그 화살을 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화살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는 독성이 있는 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선한 인연은 받아들이고 악한 인연은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연이라는 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항상 실패작이야.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르침이나 걱정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맑은 물이 있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진흙을 던진다면 그 연못은 어떻게 될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우리 마음이라는 맑은 연못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던진다면 우리 마음은 탁해지고 상처받게 될 것이다.
법 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지 말고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최상의 사람들과 어울려라.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째,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에 나올 필요도 없었어.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독한 말들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죽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인 자존감을 계속 공격받는다면 우리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너만, 옆집 아이는 효도를 잘하는데, 이런 말들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선조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말들입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계속 실수해. 이런 말들은 회개와 성장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잔인한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불에 데인 손을 계속 불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손을 불에서 빼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이 불은 제가 직접 피운 불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구나. 설령 내가 피운 불이라 해도 너를 해치는 불이라면 당장 손을 빼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라 해도 그 관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면 적절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단축하며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에 붕대를 감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거리두기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방수 옷을 입고 빗속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은 들리지만 마음속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가 바람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리두기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잠시 멈추고 각자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핀다. 우리도 힘든 가족관계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 상황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라며 격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외면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서로를 해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단절이 아닌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아예 연락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선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를 다룰 때 장갑을 끼는 것처럼 보호막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의 만남이나 통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비교에서 벗어나면서 여러분 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나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빛이 다시 빛날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난 자리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중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는 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신,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가족들이 무시할 때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방법. 가족들이 나이 든 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앞에서 존재감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분은 화를 내거나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계시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족을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먼저 내가 틀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반박이나 변명 대신 겸손함을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라고 이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고마워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한순간에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자비로 갚으면 모든 저기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무시로 갚으면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라며 새로 관점을 제시하세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 안듯이 부드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물은 바위보다 약해 보이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은 물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시하려던 마음 대신 설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배운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가족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침묵을 지키고 나서 천천히 말문을 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시 침묵하세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나는 괜찮다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무시당해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으세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함께 해결해보자는 협력적 접근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가족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끝에는 항상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녹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가족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드럽고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나는 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같은 말들을 용기 내어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가족이라도 이 말하면 즉시 거리를 두어라.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독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그 화살을 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화살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는 독성이 있는 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선한 인연은 받아들이고 악한 인연은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연이라는 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항상 실패작이야.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르침이나 걱정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맑은 물이 있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진흙을 던진다면 그 연못은 어떻게 될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우리 마음이라는 맑은 연못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던진다면 우리 마음은 탁해지고 상처받게 될 것이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지 말고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최상의 사람들과 어울려라.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째,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에 나올 필요도 없었어.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독한 말들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죽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인 자존감을 계속 공격받는다면 우리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너만, 옆집 아이는 효도를 잘하는데 이런 말들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선조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말들입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계속 실수해. 이런 말들은 회개와 성장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잔인한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불에 데인 손을 계속 불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손을 불에서 빼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이 불은 제가 직접 피운 불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구나. 설령 내가 피운 불이라 해도 너를 해치는 불이라면 당장 손을 빼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관계라 해도 그 관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면 적절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단축하며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에 붕대를 감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거리두기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방수 옷을 입고 빗속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은 들리지만 마음속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가 바람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리두기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잠시 멈추고 각자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핀다. 우리도 힘든 가족관계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 상황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라며 격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외면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서로를 해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단절이 아닌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아예 연락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선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를 다룰 때 장갑을 끼는 것처럼 보호막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의 만남이나 통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비교에서 벗어나면서 여러분 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나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빛이 다시 빛날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난 자리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중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는 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신,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가족들이 무시할 때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방법. 가족들이 나이 든 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앞에서 존재감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분은 화를 내거나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계시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족을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먼저 내가 틀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반박이나 변명 대신 겸손함을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라고 이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고마워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한순간에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자비로 갚으면 모든 적이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무시로 갚으면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라며 새로 관점을 제시하세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 안듯이 부드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물은 바위보다 약해 보이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은 물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시하려던 마음 대신 설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배운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가족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침묵을 지키고 나서 천천히 말문을 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시 침묵하세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나는 괜찮다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무시당해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으세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함께 해결해보자는 협력적 접근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가족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끝에는 항상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녹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가족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드럽고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나는 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같은 말들을 용기 내어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가족이라도 이 말하면 즉시 거리를 두어라.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독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그 화살을 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화살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는 독성이 있는 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선한 인연은 받아들이고 악한 인연은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연이라는 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항상 실패작이야.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르침이나 걱정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맑은 물이 있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진흙을 던진다면 그 연못은 어떻게 될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우리 마음이라는 맑은 연못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던진다면 우리 마음은 탁해지고 상처받게 될 것이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지 말고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최상의 사람들과 어울려라.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째,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에 나올 필요도 없었어.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독한 말들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죽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인 자존감을 계속 공격받는다면 우리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너만, 옆집 아이는 효도를 잘하는데, 이런 말들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선조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말들입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계속 실수해. 이런 말들은 회개와 성장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잔인한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불에 데인 손을 계속 불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손을 불에서 빼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이 불은 제가 직접 피운 불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구나. 설령 내가 피운 불이라 해도 너를 해치는 불이라면 당장 손을 빼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라 해도 그 관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면 적절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단축하며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에 붕대를 감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거리두기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방수 옷을 입고 빗속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은 들리지만 마음속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가 바람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리두기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잠시 멈추고 각자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핀다. 우리도 힘든 가족관계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 상황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라며 격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외면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서로를 해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단절이 아닌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아예 연락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선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를 다룰 때 장갑을 끼는 것처럼 보호막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의 만남이나 통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비교에서 벗어나면서 여러분 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나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빛이 다시 빛날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난 자리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중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는 말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신,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